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뉴스를 더 깊이 있게 분석하는 전주 MBC 더 체크 이몽진입니다. 먼저 이슈 체크에서는 전주 MBC 보도 이후 파장이 커진 마을 이장 비리 의혹에 이어 다음 달 8일 치러지는 협동조합장 선거 잡음, 고물가에 무너지는 착한 가격 업소에 관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슈 토론에서는 전주의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방향과 과제 다뤄봅니다. 먼저 한 주간의 이슈를 짚어봅니다. 홍민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해 12월 저희 이슈 체크에서 한 차례 다뤘었는데요. 남원의 마을 한 이장이 마을 공동 창고를 자신의 명의 앞으로 돌려놓은 사건, 전주 MBC의 이 보도가 나가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면서 인터넷상에서 100만에 이르는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먼저 어떤 사건인지 한번 볼까요? 네. 이 사건은 남원시 한 마을의 이장 부부가 20년 동안 서로 부부끼리 돌아가면서 마을 이장을 하면서 마을 창고 건물을 이장 부부의 개인 사업장으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마을 회관이 들어선 땅에는 이장 가족들로 구성된 영농조합 앞으로 명의를 바꿔서 마을 주민들의 이제 분노를 산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네. 그 당시 비단 이 마을만의 문제가 아니다. 네. 또 전체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가 돌았었고요. 전주 MBC의 보도가 나온 이후에 저희 회사 쪽에 유사한 마을 이장의 비리 의혹에 관한 제보가 쇄도했습니다. 그중에 한 곳이 장수의 한 마을 사례인데요. 네. 이 마을에서는 마을 공동 소유의 논을 마을 이장이 주민 동의 없이 매각해버렸다 사건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에는 말씀하신 대로 장수군의 한 마을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 이장이 마을 공동 소유의 논을 동의 없이 매각했는데 이 논을 이장의 아들이 매수했음이 밝혀져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장은 마을 주민들의 도장과 통장까지 갖고 있던 상황이어서 이장이 공동 재산을 자식에게 빼돌린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있습니다. 이 경위를 살펴보면 이 마을은 3년 전 장수군으로부터 9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마을 회관을 지었는데요. 이때 이장이 말하기를 주민들도 3천만 원의 자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농어촌 공사에 마을 공용론 900평을 팔았고 이걸 이장 아들이 되샀다는 것을 뒤늦게 밝힌 것입니다. 네. 마을 회관 건립 과정에서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 공사비 3천만 원을 착복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 마을 공용론을 3천만 원에 판매했는데 이 3천만 원의 행방도 묘연합니다. 그 이장은 공동 재산의 판매 대금은 마을 회관 공사에 투입을 했고 아들 역시 자신의 돈으로 이 논을 산 것이다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주민들은 과연 이 돈이 마을 회관에 짓는 데 사용되었을지 아니면 이장이 이 돈을 착복한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마을 주민 등을 상대로 지금 경찰은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조만간 이장을 직접 소환해서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만약 마을 이장이 공동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고 또 공사비를 착복했다. 당연히 처벌이 뒤따르겠죠. 예. 사실로 드러난다면. 맞습니다. 이 논은 마을 주민 3명이 공동 명의 형태로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논을 매각을 하기 위해서는 도장이나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이장이 마을 주민들의 이 도장과 인감 같은 것들을 대신해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 모르게 이 도장까지도 날인을 한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는 이제 공문서 위조 및 사문서 위조에 좀 해당할 수 있고요. 특히 마을 공동의 재산을 사유화했기 때문에 배임이나 횡령죄로도 처벌이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농촌 마을에 고령자들이 많고 또 마을 이장이 주민들의 도장이나 통장을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네. 유사한 사례가 또 일어날 수 있겠는데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네, 저희가 지난 남원 사건에서도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요. 그때 한번 이런 마을 이장의 그런 비리에 관해서 좀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또 마을의 재산을
자신이나 가족 등에게 이전하기 위해서는 마을 총회록이 필수로 필요한데 이게 마을 주민들이 좀 관심이 저조한 경우가 많다 보니 위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 공무원들은 위조된 총회록 문서만을 확인하고 등기 이전을 승인해주고요. 이 사건의 경우도 사실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따라서 등기를 좀 이전하기 전에 총회록을 보고 실제로 마을 주민들이 등기 이전에 찬성을 하였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공무원분들께서 좀 확인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그런 제도를 좀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다음 달 8일이죠. 전국적으로 협동조합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치러집니다. 물론 전북에서도 선거가 있습니다만은 도내에서 선거법 위반 여부로 수사 중인 사례가 지금 적지 않습니까? 네. 그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벌써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조합장 선거 때마다 이렇게 선거판을 흐리거나 선거 후에도 갖가지 갈등을 양성하는 일이 많은데요. 이번에도 벌써 예외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벌써 전북 경찰이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서 금품 향응 제공 5건, 사전 선거 운동 4건 등 9건의 불법 선거 사건을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북 경찰청은 주요 선거 사무 일정에 맞춰서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23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경찰 관서에 24시간 선거 수사 상황실을 구축하고 모든 총력을 다하겠다라는 방침을 좀 밝혀놨습니다. 네, 조합장 선거가 매번 이렇게 혼탁 양상을 빚고 있는데 조합장의 권한이 막강하죠. 네, 일단 조합장에 당선되면 조합장은 수억 원의 연봉을 좀 받을 수 있고요. 지역 내에서도 정치인과 같은 유력 인사로서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 때문에 지역에서는 조합장 선거에 도전장을 내시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원칙적으로 지역 농협은 농협중앙회와 별도 법인이라 직접 통제를 받지 않고 조합원 투표로 선출되는 조합장에게 권한이 집중되지만 이 감시와 견제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입니다. 실제로 한 지역 농협에서는 이자를 제때 안 내 신용 등급이 떨어진 사람에게 오히려 금리를 낮춰 대출해주고 이를 지적한 직원에게는 엉뚱한 부서로 발령내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지역 농협에서는 신축 공사비 3억 원을 빼돌리고 이 고객들의 예금 9억 원을 무단으로 인출하는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좀 이런 허술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지역 그 조합장들의 좀 어떤 비리들이 좀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막강한 조합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는 이런 고질적인 문제가 만연해 있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에는 근데 또 홍어와 곶감 선거라는 그런 비유의 말이 나돌고 있는데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간단히 짚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그 3억을 쓰면 당선되고 2억을 쓰면 떨어진다는 3당 1악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선거 운동이 과열되면서 고질적 문제로 지적된 금품과 향응 제공, 상대 후보 비방 이런 불법 선거 운동이 좀 있는데요. 좀 예를 좀 들어보자면 최근 도내 조합장 출마 예정인자의 측근들이 홍어를 대규모로 구입해서 조합원들에게 전달한 좀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이른바 홍어 뇌물 수사 사건이라고 지금 하는데요. 이들로부터 홍어를 받은 김제의 한 조합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제 자신이 받은 홍어를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이제 밝혀졌는데요. 이 조합원 수가 2,000명이 넘는 데다가 이 홍어의 가격이 약 13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의 가격이라는 것을 밝혀져서 이 총 뇌물 구입액이 수억 원에 좀 이를 것이라 여겨지고 있고요. 또 이번 홍어 사건 말고도 조합장 후보자가 설 명절을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곶감을 제공하거나 제주도 여행을 지원해준다거나 하는 혐의들 또한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궁금한 게 홍어를 제공받은 조합원이 선관위에 자수를 했다, 또 신고를 했다. 그러면은 처벌이 경감됩니까? 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런 금전 물품이나 그 밖에 이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은 사람들은 이 제공받은 금액의 이제 10배에서 50배 가량의 이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는데요. 다만 제공받은 금액이나 이제 물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는 그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금품 제공 사실을 신고한 분께는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이번 선관위에서는 불법 선거운동 신고 포상금으로 최대 3억 원까지 지급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착한 가격 업소가 폐업이나 휴업을 해야 하는지 고민에 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착한 가격 업소, 어떤 업소들이고 얼마나 지금 분포해 있습니까? 네. 그 착한 가격 업소란 2011년 행정안전부가 지역 물가 안정 그리고 물가 인상 억제 등을 목적으로 만든 제도입니다. 이 착한 가격 업소는 인건비, 재료비 등이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원가 절감 등의 이제 경영 효율화 노력 등을 통해서 이제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한테 이제 물건이나 음식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을 하면은 이제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런 우리 전주시에서도 외식업, 세탁업, 이미용업, 목욕업 이런 식으로 해서 약 40개 정도의 업체가 있고요. 그 중에는 이제 음식점이 30곳 정도로 가장 많습니다. 네, 아무래도 원자재나 원재료 값이 크게 올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텐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네, 사실 근 2, 3년 동안 안 오르는 원자재가 없었다는 것을 좀 잘 아실 겁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 난방비 폭탄을 좀 맞아서 이제 서민들이나 소상공인들이 좀 어려움을 좀 겪고 있습니다. 또 영업에 필요한 전기세나 인건비뿐만 아니라 음식점, 미용실, 목욕탕 등에는 이런 수도세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고요. 더욱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시간 단축이 돼서 매출 감소로 소상공인들에게는 악재란 악재는 다 겹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착한 가격 업소들이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올리거나 아니면 폐업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러는 게 좀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들 업소에 대해서 지자체에서도 나름대로 지원이나 혜택을 줬는데 왜 이렇게 크게 유용하지 않다고 봅니까? 네, 이번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제 지자체마다 지원책은 좀 천차만별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지자체에서는 대출 금리를 감면해주기도 하고, 쓰레기 봉투를 이제 지원해준다거나 아니면 상하수도 공공요금을 감면해주거나 SNS 온라인 홍보를 해주거나 이렇게 다양한 지원 혜택이 있는데요. 네, 다만 전주시는 착한 업소라는 이제 간판을 설치해주고 쓰레기 봉투를 지원해주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혜택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혜택이 좀 부족하고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 같은 어려운 시기에 착한 가격 업소에 지원을 끄는 지자체도 나오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고집스럽게 착한 가격을 유지해온 자영업자들에게는 지원이 뒤따라야 될 텐데, 네. 자 어떻습니까? 네, 갈수록 이렇게 고공행진하는 물가 속에서 착한 가격을 유지한다라는 것이 좀 쉽지만은 않은 결정인 것 같고요. 이제 시민들이 좀 착한 업소에서 따뜻한 한 끼의 식사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업소들의 부담을 좀 덜어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으로는 쓰레기 봉투 같은 이런 소모품 지원하는 거에 그칠 것이 아니라 공공요금, 수도세나 전기세 등을 좀 지원하는 식으로 좀 바꾸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 이런 분들이 만약에 대출을 좀 받아야 된다. 이럴 때는 금리적인 좀 혜택을 줘야 된다는 지적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여주기 식으로 단기 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좀 예산을 좀 장기적으로 편성을 해서 혹시 도에서 지원이 끊기더라도 시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좀 운영할 수 있도록 좀 개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와 함께 소비자들도 기왕이면 착한 가격 업소를 많이 좀 이용하면 좋겠고요. 그래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홍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